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요, 이거 대박입니다. 이재명 소식이 이게 쥐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재명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설치고 있죠. 그 뉴스도 좀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언론사들의 이 집중적인 취재 대상은 바로 이 단일화 이슈죠. 어쨌거나 여기에 국민들이 많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흥행이 되고 있다. 극적으로 나중에 봉합만 잘 되면요, 이 대박입니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실망해서 표가 떨어진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결국에는요, 끝에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굳이 단일화가 아니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는 한덕수대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윤상현 의원 말처럼 말이죠. 당에서 한 20명 정도 나가서 기존에 어떤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로 일단 임시로 들어가 가지고 한덕수를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서 후보로 만들어주는 수도 있겠죠. 원내 교섭단체를 임시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20명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 좌우지간. 자, 이런 속에 김문수 캠프에서 후보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걸었었죠. 이가 기각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걸 보고 김문수 이제 지지자들은 덜컥 가슴이 이제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법원은요, 가급적 정당 이런 관여를 잘 안 하려 그래요.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하시라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만일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김문수를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때는 진짜 걸립니다. 가처분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공개 경쟁을 했잖아요. 경선이지 않습니까? 김문수를 날려버리면 다른 경선 후보들이 다 문제가 돼요, 전부. 그거 자체가 전부 모순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 이 기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걸 뭐 잘 모르는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 끌어내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거하고 김문수 후보 대선 후보로서의 그 위치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보면요, 국민의힘 후보 교체 가능할까? 법원 가처분 결정의 촉각, 뭐 이런 뉴스가 벌써 나오고 있죠. 전국이 중단,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기각 인용, 어떤 결정에도 혼란 불가피,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큰 의미가 없는 게 말이죠. 지금 11일까지잖아요. 후보 등록이. 원래 이 쌍군이 예고했던 것은 전국일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이 전당대회를 연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요. 시기적으로도 벌써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벌써 9일이고 뭐 언제 한다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내일 토요일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엄청난 역풍을 갖고 올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도 탈법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김문수 쪽에서 당연히 그건 또 문제시 이제 하겠죠. 당연히 이제 법적 소송 대상이 되고 바로 가처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가처분하고 이번에 이 기각한 이 가처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굳이 법원에서 이런 것을 확인해 줄 정도로까지 법에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나 김문수 후보를 날리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문수만 날리는 게 아니고요, 경선에 참여했던 10수명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돈 내고 했잖아요, 전부 다.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했던 그 후보들이 다 문제가 된다고요. 자, 법원 국힘 전당대회 금지, 김문수 후보 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했다. 이것에 대해서요, 특히나 이런 김문수 후보의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기자들이 있죠. 요거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기자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좋은 사진도 많은데 꼭 이런 사진을 이렇게 쓰는 기자들이 있죠. 자, 이게 서울 남부지법에서 결정했는데 왜 서울 남부지법으로 갔을까요? 여기는 진짜 글쎄요. 차라리 서울중앙지법에 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요, 정당 자율성을 저들이 존중해 주는 겁니다. 원래 옛날부터 정당의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이죠, 탈법한 뭐 그런 어떤 상황이 터지면 이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 저녁 8시부터 의총 재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 관련 논의. 물론 여기서 말이죠. 누군가는 후보 교체합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터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그야말로 풍비박산 난다라고 봐야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위 정치 고관여청 행동화할 수 있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부분 김문수 편이에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장외 이제 그 뭐 아스팔트 우파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김문수로 다 가버렸어 전부.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여론 자체도요 그 엄청난 역풍이 이제 불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단일화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선거 전략일 수도 있거든. 그리고 단일화한다라는 의미가요 한덕수에게 그냥 갖다 바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 한덕수도 잘못한 것이요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요 미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 있었어야 된다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무소속이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지율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 안 올라간다니까.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을 중용해야 될 후보를 줘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굳이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 사람하고 단일화 그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공식 후보인데 굳이 자신의 그 유리한 점이랄까? 뭐 그런 것을 한덕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김문수가 아니라요. 그 누구라도 후보가 돼도 그 김문수처럼 다 합니다. 그건 불을 버릴 뻔해요. 자, 어쨌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김문수는 여유만만입니다. 이번에 의총에 갔었잖아요. 의총에 가가지고 거기서 단일화 없다. 대선 주자는 내다. 내가 나가서 이재명 잡아오겠다. 이재명 거꾸로 때리겠다. 이재명을 부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갑시다 하면서 그냥 권영세 비대위원장 연설 듣고 바로 나와버렸죠. 그러자 등 뒤에 우리말 듣고 가세요 하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리쳤죠.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러네요. 와, 김문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저렇게까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배짱이 있는 거죠. 용감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전투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번에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전부. 자, 그 국민의힘 그 의총을 이제 마치고 나서 바로 여기로 갔어요. 경기도당 선대위 출범식을 찾아가가지고 일장 연설을 했었죠. 연설 잘하더라고요. 자, 대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경기도당의 60개 당협 전국 최대 규모인데요. 경기도 대한민국 최대 일자리 생산 기지 그것을 만든 장본인. 그 역대 경기도지사 중에 가장 어떤가는 고트, GOAT.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경기도지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로 만든 인물이 김문수 아닙니까? 경기도가 이번에 약 한 1,400만 넘는 인구가 있어요. 서울보다 훨씬 많잖아요. 경기도가 이를 낼 겁니다. 이재명도 경기도에서 뭐 기반을 닦았지만 경기도민들의 전체적인 평가는 이재명보다 김문수 지사가 훨씬 잘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분란만 일으켰죠. 대장동이다, 백현동이다, 위례신도시다, 성남FC다. 손대는 것마다 난리 났다고 거기는.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요. 이 이재명이 만진 그 사업의 규모는 뭐 가령 한 전체 다 합쳐가지고 한 6, 7천억 좀 될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만진 프로젝트는요. 그 단위가 100배쯤 돼요. 100배. 판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죠. 광교 신도시. 그리고 저 평택의 대규모 IT 단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단지들, 파주에 거기도 또 LCD 단지 같은 이런 전자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 수도권 광역 교통망 GTX 이런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사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김문수는 그렇게 거대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요만큼도 없잖아요. 아무런 의혹이 없잖아. 단돈 1원의 문제도 없었다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교가 돼요. 청년들 희망과 꿈 가지는 경기도 만들자. 6월 3일 필승을 향해 다 함께 나가자. 이번에 여기 모인 분위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부 대통령 김문수를 외치면서 정말 열기 대단했습니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도 여기 나왔네요. 여기 이제 원유철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경기도의 맹주들 아닙니까? 다이묘들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요, 경기도는 완전히 김문수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봐야죠. 지금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당 안에서 주류라고 보기 힘들어요. 힘도 없어요, 솔직히. 흔들면 다 흔들립니다. 김문수는 여기 가서 뭐 정말 기각된 거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또 하나 더 있죠. 자, 김문수, 제가 형수에 쌍욕하거나 총각 사칭한 적이 있습니까? 김문수의 전투력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워딩이죠. 이 이재명을 잡는 킬러가 있다면 김문수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조잘거리는 말로는 안 돼요. 그걸 그냥 촌철살인식으로 완전 돌직구로 직격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김문수가 됩니다. 완벽합니다. TV 토론 붙여보면은요, 이재명이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겁니다. 단일화 일축 후 경기도당 선대위 발대식 참석했어요. 이재명에 대한 그 발언을 조금 했는데 이재명의 약점을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격조 있게, 아주 수준 낮게 그냥 거친 언사로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격조 있으면서도 점잖은 이야기로 이재명을 그냥 싹 돌려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의 지위는 뭐 끄떡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그 기각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크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공은 저쪽으로 갔죠. 쌍권 쪽으로 갔죠. 그들이 지금 그걸 공을 받아놓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뜨거운 공을 만지고 있으니까 뜨거운 감자처럼 돼 있죠. 한 손에 놓자니까 뜨거워서 이쪽 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강아지가 오줌 마려운 듯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제가 돈 먹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의문사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제가 누구처럼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거나 형수에게 쌍욕한 것을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제가 총각이나 검사를 사칭한 것을 들어봤습니까? 진짜 원고도 없이 그냥 속사포처럼 쏘아대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했다. 이분은 참 독특한 분이다. 근데 이때 제가 듣기로는 독특한이라는 단어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똑똑한 분이다라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 줄 건 또 인정해 주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았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독특하다라고 해놨네요. 자, 그러니까 이 위대한 경기도에서도 성남의 작은 땅인 대장동이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판교라든가 광교 같은 그 사업에 비하면 이 대장동 사업도 뭐 몇천억짜리 되잖아요. 5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사업이지. 작은 사업. 김문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대장동의 악명, 불명예, 의혹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파헤치고 청소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신 것 아니냐. 불명예를 싣고 경기도의 불명예를 싣고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우리 경기도를 가장 깨끗한 위대한 발전하는 경기도를 만들자라고 지금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심재철 도당위원장, 김성교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세는 김문수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소속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겁니다. 결국 김문수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덕수에게 후보 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무리한 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범죄다라고 사진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라는 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쌍권이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